용도가 나왔죠?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 180페이지의 거식이 뭐냐? 용도에 다중주택 쪽에 요 프린트를 붙였다든가 660으로 바꿨나요? 네. 조그마한 프린트 하나 줬죠? 네. 그래. 그러면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볼 때 1번, 자, 용도 분류 1번 단독주택. 여기에 맞춰서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2번은요? 공동주택. 어디 2번이 다중주택이, 여러분,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언성 높아지네.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죠?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2번이 뭐여 했더니 다중주택. 3번이 뭐여? 다가구주택. 4번이 뭐여? 공간. 입장을 바꿔놓으면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어, 안 나갔어요? 나죠?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다시 기회를 한번 줄게요. 2번은 뭐야? 또 다중이요. 공동주택. 3번은 일종 근린생활. 4번은 이종 근린생활시설. 영혼 없이 하지 말고요. 자, 5번은 문화 및 집회. 6번이 종교. 7번이 그 여러분들 와서 읽으면서 야, 맞아. 우리가 이따가 용도 변경하려면 그 종교시설을 판매시설을 갈 때는 허가냐 신고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29가지 타이틀을 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이 아니니까 지금 이게 우리 여름 아니에요, 여름. 그죠? 5, 6월 가면 이제 7, 8월, 5, 6월, 7, 8월, 9, 10월 이제 넉 달 남았네? 진짜네요. 그 저는 뭔 걱정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작품이 돼 가는데 올 10월 달 되면 이제 삥발이 초짜 학생들 올 거 아니야.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오잖아요. 여러분 했을 때처럼 답답함이 밀려오죠. 답답함이. 그 여러분 이런 강의가 이 정도 왔을 때 얼마나 선생님들 편한지 몰라요. 한 두세 바퀴 돌았으니까 편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벌써 그때 걱정이 됩니다. 자, 8번은요 운수, 9번은 의료, 10번은 교육연구, 11번이 노유자. 그럼 노유자 이렇게. 12번이 수련, 13번이 운동, 14번이 업무, 15번이 숙박, 16번이 위락시설, 17번이 공장, 18번이 창고, 19번이 위험물 저장 처리, 20번이 자동차 관련, 자동차 관련 시설, 21번이 동식물 관련 시설, 22번이 자원순환, 23번이 교정 및 군사, 24번이 방송통신, 25번이 발전, 26번이 묘지 관련, 27번이 관광휴게, 28번이 장례시설, 29번이 양장시설. 그래서 용도가 몇 가지? 그렇죠. 29가지라고 내 입에서 한번 이렇게 톡톡 대답을 뱉을 때 그것이 메모리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네, 눈으로. 이 공법은 특히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IQ 200짜리 천재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5명 합쳐야 200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했죠. 내가 우리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라고. 우리는 5명 합치면 한 200 될 겁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측정을 하면 그것도 과하게 평가한 거 아닌가. 자, 다시 180페이지로 봐요. 단독주택에는 종류가 또 몇 가지? 단다, 다공, 그죠? 좀 낫다. 확실히 옛날보다 낫다. 우리가 단다, 다공, 그죠? 순수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간. 자, 일단 머릿속에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 몇 가지? 4가지. 그런데 다다음 주 주택법 들어가면 단독주택은 3가지. 주택법에서는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건 취급 안 하니까 그 공간은 장관이나 되고 대법원장 돼야 공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공간에서 무슨 대법원장 공간에서 파티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뭐 하고 뭐 며느리가 무슨 변호사인데 뭐 변호사하고 소송 관계한 뭐 높은 관계자들하고 대법원장 공간에서 파티하고 난리 났대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 장관 뭐 교장 이런 거 안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저놈은 건축법에서는 모든 걸 망라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택법은 저거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주택이란 게 이번에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요거 그죠? 요거 요 두 개는 똑같잖아요. 우리 옛날 고시원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안 갖추고 안 갖춰요. 단 실별 욕실은 오케이. 취사는 안 돼. 밥에 먹는 건 안 돼.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330이 아니고 200평까지 허용을 하고 지하층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3계층 이하로. 자, 다중주택은 이분은 또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중주택을 지을 때 660입니다. 몇 계층까지? 3계층. 필로티로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쓴다. 걔들은 뭐 당연히 빼는 거 아니야? 우리 저런 거 알지요? 그렇지. 4번은 조례로 맡겨놨기 때문에 저 조례 내용을 못 물어보지. 그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하니까 건축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는 조례. 그 기준 맞춰서 하라.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뭐 각 지자체별로 다중주택의 실별 크기라든가 창문 같은 걸 정하고 있을 거니까 그걸 확인해서 설계 뽑아 지어라 이 얘기예요. 시험용은 아니죠. 그러면 이건 시험 낼 때는 저 숫자, 그러죠? 숫자. 아니면 저 욕실 설치하고 안 하고. 욕실이 급해요? 취사가 급해요? 또 그래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욕실은 둬야 돼요. 그죠? 밥은 나가서 먹어도 되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욕실에는 씻기는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사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으로 지을 때 이것도 몇 개층 정도? 3계층. 필로티는 제외하고 660 이하이고 세대수는 19세대 이하로 지을. 다가구 주택 뭐 시험에 뭐 나올 게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연, 다기. 야가 시험에 나오죠. 야가 잘 나와요.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그죠? 연립하고 다세대 차이점은 둘 다 4계층 이하로만 제외되죠. 왜냐면 5층 넘어가면 아파트니까. 바닥 면적 합계를 660 초과하여 지으면 연립, 이하로 지으면 다세대를 짓고. 기숙사 이건 뭐 제목만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진짜 제일 좋아하고 기다렸던 일종 건생. 동네 한 바퀴 삥 도는 거 있죠? 일종 건생은 제대로 외워놔야 되죠. 저 일종 건생으로 분류되면 어떤 용도 지역이라도 전부 우리가 왜 건축물의 용도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 왜 국토기획법에서 21개 용도 지역 배웠죠? 용도 지역. 도관농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 다음에 도시적은 주상공농,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나왔잖아요. 21개란 말이에요. 그 21개 용도 지역 제도가 왜 있냐면 우리나라 모든 땅을 21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다 구분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이 건축법에 나오는 이 건물 있죠, 건축물. 29개 중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 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대, 없대요? 없다고 그랬지요? 2종 전용주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1종 일반주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엄청 고민하네. 눈이 흔들리는데, 지금. 1종 일반은 4층 이하까지만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못 짓지? 1종 전용 아파트 못 짓죠. 조례가 정한다 해도 2종 전용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짓지.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야가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종 건생은 허용된다. 1종 건생은 허용된다 하면 요건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1종 건생이란 이런 걸 말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건축물 허가받아 지을 때 봐봐요. 전용주거지역 있죠? 이 용도지역이 이 건물 지을 땅이 전용주거지역이면 1종 건생은 허용하는데 2종 건생은 안 되거든. 그러면 1종 건생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받았잖아요. 6층짜리 건물 짓겠다, 뭐 4층짜리 짓겠다. 그죠? 그러면 그 1종 건생 건물로 허가받은 그 건물에는 이런 건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중개업자로서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자 탁구장이나 태권도장을 한다고 자 탁구장 500 미만이라고 됐죠. 한 100평짜리 태권도장을 하고자 해서 손님이 와서 건물 구해달라고 그러면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2종 건생이다.
거기다가는 태권도장 할 수 있나요? 300짜리? 안 되지. 일종 건생이어야. 그죠? 건물 구해줄 때 대장을 띄워서 건축물 대장상 일종 건생으로 된 건물에서만 이런 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앞뒤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왜 우리가 일종 건생이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야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됐지요. 그 일종 건생이니까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일종 건생이 허용이 된다 하는 거냐. 이런 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영업 허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 건생은 생활의 필수시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슈퍼, 그러죠? 부터 들어가. 이게 바로 이제 식품, 잡화, 의류, 안구, 건축자재 등등등등의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이런 거 파는 게 바로 동네 슈퍼나 이런 거지 뭐. 돈 얼마 들고? 일용품 소매점 1,000원 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휴지 하나 사서 출발. 길 건너 카페, 다방, 떡집, 빵집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인데 야들이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조리, 제조,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얼마? 봐요. 음료, 차 파는 데 있지요. 음료, 차 파는 데가 카페 이런 거잖아요. 백다방 이런 거. 커피숍, 찻집, 빵가게. 빵가게라는 말은 좀 그렇다. 떡가게. 과자 팔고, 과자, 참, 그런 과자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정말, 쌤빼 이런 거 쭉 진열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일본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쓰는 거고 하니까 알아듣기 쉽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동네 카페, 커피 한 잔 얼마? 3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갔더니 두 마디 들은 거죠. 사람 왜 이렇게 꾀죄죄하냐? 사람 이렇게 부실하냐? 꾀죄죄하니까 때 빼고 광내고 먼저 해야지. 이 미용 목욕장 세탁소.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손님이 미장원을 한다고 이발소는 좀 그렇습니다만 미장원 한다고 건물 구해주세요. 그러면 바닥 면적도 없지요? 그러면 자, 우리가 뒤집어 또 얘기하면 저 미장원이 들어가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저 건물은 거의 대부분이 일종 건생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 건생인 건물에만 미장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부실하니까 운동 좀 해야지. 너무 센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골프 하다가 옆구리 나가고, 볼링 하다가 팔 빠지고, 테니스 하다가 뭐 머리통 깨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탁구하고, 태권도장, 복싱도장 이런 게 체육도장이거든. 시간당 얼마? 500. 이거 안 하다가 하면 허리 삐끗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병원 가, 안 가? 또 간다 그러면 안 되죠. 병원으로 가면 안 되지. 병원은 의료시설이잖아. 잘 봐봐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접골원이 뼈 맞추는 데거든. 조산원, 아구야, 이 마누라 애 낳고 있네? 안마원, 산후조리 했네, 그죠? 이건 다 필수시설이에요, 이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할 때 합격할 거 아니야? 합격해서 부동산 하실 거잖아요. 개업을 하든 실장으로 들어가든, 그러죠? 그럼, 개업하는 거죠. 그까짓 월세만 나가면 되는데, 월세 한 100에서 150 이내면 해볼만 해, 부동산은요. 그 정도만 되면, 왜냐면 열심히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하면 악착같이 하면 돼요, 악착같이. 그리고 손님한테 친절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돼요. 눈 삐딱하게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거든. 항상 웃어주고. 그리고 막 딱 사람 행색 보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사실은. 진짜 부자들은요. 진짜 부자들은 누런 반지 끼고, 누런 시계, 금장 시계 차고, 금목걸이 누런 거 번쩍번쩍하고, 다니까 안 다니까. 진짜 부자들은 벤처 쫙 끌고 사무실 딱 앞에 나타날까? 뭔가 사기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뭔가 사기치고 과시하고 여자 후리고 싶고 이럴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지갑에다 5만원짜리 집어넣어가지고 삐직 튀어나오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막 그렇게. 진짜 부자들은 내색 안 해요. 평소 입던 잠바 썩 입고 와서 썩 살펴보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한테 사기치고 이런 놈 혼양 많으니까 자기를 감춰요. 그리고 번뜩번뜩 드러나, 사실은. 돈 많은 거 하고, 책 많이 읽은 거 하고,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감춰도 어느 순간 드러난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 그럼 어쩔 수, 이쁜 애들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을. 근데 그 애기 아빠 쳐다보면 이 새끼가 이게 돈도 못 벌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손자는 너무 이쁜데. 이 아들 새끼는 돈도 못 벌고 내 빼질거려.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이게 특히 여러분, 이제 누런 식의 뭐 목걸이 뭐 드릉드릉 해가지고 오늘부터 다 벗으세요. 그런 거.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아이고, 건달들이든지, 사자들 내가 볼 때. 진짜 돈 있는 사람은 표시를 안 내거든, 사실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님이 와서, 자, 저런 거 한단 말이에요. 산후조리원 하고 싶다. 또는 한의원 하고 싶다. 저런 거,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산원, 산후조리원, 한의원,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저런 거 하려고 건물 구해달라 하는 40평짜리, 이렇게 50평짜리. 그럼 일종 건생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어 있으면 다 돼요. 그 대장도 확인 안 하면 안 되지. 건축물, 그 뒤집어 얘기할까요? 내가 한 200평의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새를 놓고 싶단 말이야. 그럼 새를 놓고 싶은데, 요 동네 보니까 한의원도 잘할 것 같고, 한의원도 하면 들어오면 장사 잘 될 것 같고, 미장원도 들어오고 말이야, 탁구장도 들어오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종 건생으로 건축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일종 건생으로 허가받아 건물 지으면 야네들이 입점할 수 있지. 그러죠?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제. 말귀를. 오케이? 네. 여러분들 해야 될 일. 돌팔이 의원들이요? 네. 병원 아니요? 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조산원 지금 애 낳고 있잖아, 지금. 애 낳았으니까 어디를 가? 동사무소 출생신고해야지. 지역자치센터. 그죠? 자, 여기까지 그럼 잠깐만. 자, 제일 먼저 일종 건생. 아침 일찍 우리 집 대문 딱 열고 출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용품, 소매점, 바닥 면적 합계, 그 다음 단계. 커피 한 잔.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커피 한 잔, 300원. 그 다음 깨지지 했으니까 이 미용은 목욕탕 세탁소. 그 다음에 부실하니까 탁구장, 체육장 시간당 500. 탁구장, 체육장 다음으로 허리 삐끗 넘어지고 이빨 깨지고 가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근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 조리원 해서 동사무소와 그 일당들이 나오면 되는 거야. 이보다 쉬운 게 없지요? 얼마나 쉬워? 그냥 후라이 2개 하는 것보다 쉬워. 맞잖아요. 후라이 하려면 그것도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그림 들르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말이지, 그 시기. 나는 후라이만 했다면 눌러붙었지. 왜 그러지? 엉망진창으로 되고, 거의 난장판 되는 거 있잖아, 난장판.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지, 당최. 그걸 몇 번 하니까 절대 안 시키는 건 좋은데, 지역자치센터, 저게 옛날 동사무소,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그냥 대충 저렇게 안 해도 돼요. 동사무소와 일당들 그러면 돼요. 바닥면적 합계 1000. 그 다음 이제, 애들 애 낳았다고 출생 신고했으니까 자랑해야지, 자랑. 어디 가서? 마을회 가. 마을 공동작업장, 마을 공동시설은 전부 일종 건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공조 화장실, 아까 아침에 출발할 때 휴지 하나 샀잖아요. 어디 가려고? 공조 화장실. 그 다음에 애 낳았으니까 애 몇 개지? 어디 가서? 지역 아동센터. 변전소 등등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저런 거 언급 안 하니까. 양수장, 정수장 있지요? 물 정수, 양수,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수돗물 먹어야 되니까. 저런 것들 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 상담소 등인데, 바닥 면적 30 미만 9평이죠, 지금. 동네에 결혼 상담소, 동네 새마을 거 있죠? 조그만한 거, 이런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것들이 9평이 안에 조그만 사무실 다 일종이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해서 부동산 할 거잖아요. 그럴 때 9평이라면 가늠을 해야 되거든. 요 강실 사각형 강실 요거 있죠, 요거요. 40평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돼, 실평수가. 40평이 안 되는데, 그러면 9평 전용 면적은 요 4분의 1 정도 된다 생각하면 애지간한 목동의 부동산들은 9평 안 넘습니다. 돌아다녀 보세요. 책상 2-3개 놓고 사람 둘이 앉아있지. 그죠? 쪼만해요. 요 정도? 요 정도도 큰 편이에요. 요 정도? 그러니까 보통의 쪼만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다 일정 건생해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개업할 때는 건물 구해볼 때 꼭 등기부 대장 띄워봐야 되죠? 대장 띄우고 일종 건생이면 돼요.
근데 내가 뭐 진짜 부동산 사무실을 막 한 막 50평짜리 막 무지막지하게 해야 되겠다. 뭐 월세 한 1,000만 원 내고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금방 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정 건생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정 건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마무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하면 되지. 몇 평이 안 되는? 9평. 그 이런 것들은 자꾸 노출을 해야 돼요. 자꾸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익숙하게. 객관식 문제 나오면 주워 먹지,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게 건축법에서 여기서 용도를 묻는 문제를 잘 나오는 거 아닌데, 예를 모르면 국토법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왜 매수 청구했을 때 10년 넘도록 안 하면 매수 청구 들어가죠? 지목이 대인 토지. 그러니까 안 산다라고 하면 뭐 허가받아가지고 단독주택 1종건생, 2종건생 지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허가받아가지고 1종건생이란 말 안 쓴다니까? 1종건생이란 말 안 쓰고 이 중에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종건생 어떤 게 있어야 알아야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원래 국토계획법이 건축법이 있던 게 걸러가면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1종건생 이렇게 연습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2종건생부터는 뭐 슬쩍 견눈지로 슬쩍 보고 가면 돼. 이렇게 슬쩍. 째려보면 외워지니까. 제대로 보면 외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뭐든지 6과목 전부 다 제대로 보면 다 외워버리잖아요. 제대로 안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맞죠? 항상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나 제대로 하면 되거든? 제대로 하면 금방 해. 그 제대로 평생 안 하죠. 저 이종건생 공연장, 공연장 뭐 저희가 뭐 특별할 때 사람들 바글바글 모이면 다 이종인데, 저 나번에 종교집회장 저놈 있지요. 저놈 좀 신경 써놔야 돼요. 종교집회장인데 뭐 교회 성당 사찰 다 하는 건데 얼마 미만? 그러면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 500 이상 큰 거 있죠, 큰 거. 큰 거. 어차피 여러분 1000제곱미터면 평으로 몇 평? 300평이잖아요. 302이니까 500은 한 150평? 남짓 된다면. 그러면 교회나 성당 같이 보통 큰 것들은 종교시설이고 500이 안 되는, 즉 150평 정도 안 되는 작은 것들이 많거든. 걔들은 다 2종 건생. 그래서 교회 갈 때 헌금, 동네 교회는 500원. 2종 건생. 그렇죠? 얼마? 500원. 500이면. 500 이상 큰 놈은 종교시설. 용도 달라져요.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도 변경할 때 허가냐 신고냐가 달라져 버리지.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소 나오고 서점 나오고 총포 판매자. 총포 판매소 있죠? 요거 저 총포가 위험한 거 아니야? 저 뒤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있었죠? 저리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뭐 총포 판매소라고 있지만 뭐 총 살 수 있나요? 마음대로 미국처럼? 미국처럼 왼쪽에 권총, 오른쪽에 장총 들고 다니고 뭐 심지어 집마다 기관총도 살 수 있어요. 미국 애들은. 주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 보면 미국 워낙 뭐 서부 시대부터 뭐 개인별로 총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 살고 싶어요. 총 막 쏴보게. 저 이종이에요. 위험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뭐 얘들은 그냥 보는 거 사진관, 표구점 이런 것들, 청소년 게임제고 복합 유통, 저 PC방, 오락실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2종 건생이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PC방이나 오락실 같은, 요새 오락실 개념이 없죠. 옛날 개념이죠, 사실은. PC방 가면 뭐 컴퓨터가 엄청난 사양으로 하니까 그 PC방 같은 걸 하려고 건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1종 건생, 2종 건생. 2종에서 영업하려고 인테리어하고 해야 돼요. 요 휴게음식점 제과점인데 300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아까 왜 찻집 카페 이게 300 미만이면 1종, 300 이상 큰 놈이 2종.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이제 죽어나가는 장의사. 아까 내가 뭐라 하냐면, 저,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런 말 나왔죠. 조산원이란 게 애 낳는 거잖아요. 의원, 산부인과 의원, 그죠? 태어나고 고치고 살리고 1종,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는 2종. 그 다음에 병원 중에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 2종이에요. 1종이 아니에요. 요런 것들. 그러면 저 한방병원은 용도가 뭘까? 한방병원은 의료시설, 사람병원은 의료시설, 한의원은 1종, 동물병원은 2종, 동물미용실. 이거 애견샵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개 키우기 전에는 왜 개를 껴안고 다니고 저걸 뭐 개 미용실 가서 미용을 하고 울긋불긋 이쁘게 돈 들여서 하고 뭘 저렇게 하냐. 저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했는데 개 키우고 나니까 또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개 키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남의 입장을 그 입장 대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개도 나도 안고 다니더라고 어느 순간. 자, 학원인데 자, 여러분들이 목동은 학원 좀 신경 써야 되죠? 목동에서 학원 하려고 건물 구해주세요. 2종이요, 2종. 그런데 자동차 학원이란 말 나오죠? 무도 학원 나오죠? 이거 뭐 배우는데요, 무도가? 사모님. 그렇죠?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무도 학원은 위락 시설이거든. 이건 2종 건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 정보통신기술원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거, 이건 뭐 이건 안 나오니까. 자, 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은 2종 건성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 외에 일반 학원. 그런데 얘들 바닥 면적 얼마 미만? 500. 그러면 150보다 큰 학원들 있죠? 150평보다 큰 학원. 뭐 한 300평짜리, 뭐 500평짜리 대승학원 뭐 이런 게 청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야들은 교육 연구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보통 한 100평 정도 보습학원하고 영어 전문학원하고 수학 전문학원 뭐 이렇게 학원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2종 건생이라고만 됐으면 다 인허가가 납니다. 그죠? 거기다 관점에 맞춰서 객관식 시험, 얘는 객관식 시험보다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할 때 알아야 되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세요. 시험은 주워 먹습니다. 이 부분 나오면. 좀만 신경 쓰면. 독서실하고 바둑 두는 기원이죠. 기원. 바둑 두는 데가 기원이잖아요. 하려고 손님 왔다. 그럼 2종 건생. 2종 건생. 요 이제 맞아 죽는 것들 나와, 이제. 테니스공 맞아 죽고, 체력 단련적인 헬스클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로빅장 깔려 죽고, 볼링공 맞아 죽고, 당구공, 낚시터, 골프 연습장, 놀이시설, 이거 워터파크 이런 것들 다 2종 건생이에요. 아까 탁구장, 체육대장은요? 1종이지. 1종 건생. 얘들은 2종. 야들이 근데 전부 다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이에요. 운동시설. 그래서 자, 헷갈리면 탁구공은 아무리 맞아도 안 죽는다. 나머지 맞아 죽는 것들은 다 2종. 아까 장의사가 2종이었죠? 맞잖아요. 죽어나가는 거. 죽어나가고 두드리 맞고 뭐 하는 건 다 2종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저 급원에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있죠? 야가 고시원업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고시원.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 얼마 미만? 500. 그러면 고시원이 500보다 큰 것도 있을 수 있지. 가는 용도가 2종 건생이 아니란 얘기지.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시원이 옛날에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아까 다중주택이 있었죠. 330이었는데 600씩 바뀌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고시원이 다중주택이었기 때문에 넓은 관점에서 단독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다 지을 수 있었거든. 그리고 소방법 제한을 안 받고. 그러니까 고시원에 화재가 많이 나. 그러니까 법을 확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원업은 다중생활시설로 해놓고 이 고시원이 500이 안 되면 2종 건생. 500 이상 큰 놈은 숙박시설에서 호텔 모텔처럼 소방법 제한 다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고, 저 더번에 단란주점 있나요? 네. 단란주점인데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150. 150 이상이면 위락. 안마 노래 연습장은 다 2종이죠? 면적 없이. 면적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간판 보이면 다 2종 건생.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손님이 와서 노래방 하려고 건물 구해주세요. 그러면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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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화집회시설은 딱 봐도 집회를 하잖아요. 벌떼처럼 버글버글버글. 그러니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나오는데 상식이에요, 상식. 저 동식물원 있죠? 저놈만 좀 신경 쓰세요. 동식물원은 용도가 뭘로 분류? 동물, 식물 보러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 문화집회. 오케이? 왜 그러냐? 저 뒤에 또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자, 가번에 종교집회장으로 2종 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500 이상 큰 거, 그러죠? 그 다음에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이런 것들 뭐 뻔한 건데, 운수시설 있죠? 운반 수송해서 여객들, 기차, 비행기, 배 타고 다닌다. 이렇게. 여객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얘들 다 합쳐서 뭐라고요? 운수. 의료시설은 간판이 병원. 격리병원. 그죠? 자, 아까 동물병원은 용도가 2종. 한의원은 1종. 치과병원은 병원 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잠시만 여러분들 고삐를 놔주면 또 이런다니까요. 잠시만 좀 긴장 풀어주면 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또 까고 있고. 치과병원은 의료시설, 한의원은 1종 건생, 동물병원은 2종 건생, 종합병원은 의료시설. 자, 교육연구시설 해놓고 아까 2종 건생에 해당하는 거 제외한다라고 됐네요. 그죠? 아까 학원 있죠, 학원. 학원이 면적 얼마 미만이면 2종 건생? 그렇지. 그보다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여기서 유치원 있지, 유치원. 야, 애기들은 유치원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죠? 30살까지는 손이 너무 타고 말귀가 통하는 게 유치원생이 되냐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때부터는 죽이고 싶은 존재로 썩썩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아들만 셋이다. 야, 그 집은 매일 전쟁이죠. 매일 전쟁입니다. 거의 뭐 엄마는 조폭 두목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은 4명이죠. 그러면 결론은. 맨 큰 아들하고, 맨 큰 아들 절대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바뀌고, 그 또 따라가는 작은 아들 셋도 요것도 안 바뀌고 말 안 들어요. 두드려 패도 이틀이 안 가요. 무심 애들은. 그래서 아들만 셋인 부모, 엄마들은 정말 강인한 엄마다. 자, 그래서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유치원 요거. 어차피 초중, 고등학교, 대학 이거는 교육연구라는 거 아니까.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요. 교육원, 직업훈련, 학원 봐봐봐요. 학원, 이 500 큰 거. 자동차하고 무도학원 제외하라고 또 됐죠?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건 뭐 뻔하지. 노유라고 됐죠, 지금. 널걸로 어릴 유자 써서 아동 관련해서 여기 어린이집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같은 건 용도가 노유자. 유치원은 교육연구. 지역 아동센터는 일종 건생. 하나 더 있어, 이제. 어린이 회관. 노인복지주택, 사회복지, 근로복지. 복지니까 뭐 뻔한 거죠, 이것은. 그 다음에 수련은 생활권, 자연권 수련시설이니까 뻔한데, 요 유스 호스텔 요거 신경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스 호스텔. 야, 너 숙박시설이 아니고 뭐다고? 수련시설. 운동시설이 아까 왜 여러분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은 1종. 나머지는 2종이었죠. 걔들이 전부 다 500 이상. 1종이나 2종에 해당하는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 그 다음 체육관인데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일 때 운동시설. 넘어가면 문화집회니까. 자, 그 다음에 업무시설에서 공공업무, 일반 업무 중에 나머지 됐는데 오피스텔 있죠, 저놈. 오피스텔 용도가 숙박이 아니고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그 다음에 숙박, 일반 숙박, 생활 숙박. 생숙이라고 하던데 줄여서 생활 숙박시설. 저거를 요새 건설업자들이 분양을 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해서 숙박시설이니까 2주택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하나 있는 사람이 사도 근데 꼭 아파트처럼 지어요.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하는데 이거를 세제 혜택도 많이 받으면서도 되게 고분양가를 많이 해요. 요새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관광 숙박 이거 뭐 딱 뻔한 거예요. 뻔한 건데 다중생활시설 보세요. 2종 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큰 거? 그렇지. 500 이상 큰 거. 500 미만이 2종, 500 이상 큰 거.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뭐 우리 상식이지. 단란주점인데 2종이 아닌 것은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150. 그 도움이 150명? 150이 안 되는 규모의 단란주점은 2종. 150보다 큰 놈은 위락.
그 다음에 요 무도하고 무도장 있죠? 요거. 무도하고 무도장은 위락이어요? 네. 카지노 영업소도 위락. 카지노 가보셨어요? 혹시 카지노? 난 그거 어떻게 하는지 무서워서 못 가봤어요. 할 줄만 알면 한번 가보겠는데. 공장은 제목만 줄죠. 창고 시설에서 요 물류 터미널 있죠? 요거 물류 터미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또 운수 시설로 내볼 수 있다니까요. 물류 창고로 외우세요. 그래서 왜 창고, 일반 창고, 하역장, 물류 터미널, 집배송 시설, 요 쿠팡 물류 센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창고입니다. 창고 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인데 딱 봐도 위험하네. 그죠? 주유소, 위험물 제조, 액화가스, 유독물, 고압가스, 도료류 판매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지, 노르프 페인트. 우리 유명한 노르프 페인트 알죠, 여러분? 요새는 유명한 페인트가 뭐죠? 광고 안 나오나요? 노르프 페인트가 유명하구나, 지금도. 저 어릴 때 하도 라디오에 노르프 페인트가 나와가지고, 이거 다 위험하지, 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 주차, 세차, 폐차, 검사장, 매매장인데, 뻔한데, 요 정비공장이, 아까 공장이란 용도 있었죠? 정비공장은 공장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그럴듯하네. 정비공장은 뭘로 분류? 자동차 관련해서는. 운전하고 정비하고 드디어 나오잖아요, 지금. 용도 변경할 때 잘 봐야 돼요.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뭘로 분류? 자동차. 차고 이런 거. 주기장이라는 게 나오죠. 주기장이 뭘까? 주차장은 보통 자동차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 불도저, 포크레인 같은 요 보세요. 중기계 이런 걸 주차해 놓은 거예요.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쓰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시험에. 누군가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 얼마 전에. 주기장이 뭐예요? 라고 해서. 그래서 한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제가. 원래 법조문에는 없는데, 일부러.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해서는 축사, 가축, 도축, 도개장, 작물집의 상식인데, 온실까지. 맨 끝에 동식물은 뭐 한대요? 동물은, 식물은 용도가 뭐라고? 동물, 식물 보러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인다고. 무나미? 집회. 자원순환 관련은 뭐 뻔하지. 옛날에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외우면 그대로. 하수, 고물상, 폐기물 관련된. 교정, 군사시설 제목만. 방송통신 제목만. 발전시설 제목만. 묘지 관련시설 중요한 거. 여러분, 묘지 관련시설 가려면 먼저 장례부터 처리되잖아요? 28번에 장례식장하고 동물 전용 장례식. 이런 것도 시대에 맞춰서 새로 추가를 한 거예요, 법 개정에서. 그 애완견 같은 겨, 여러분, 애완견하고 애완묘 있죠, 교양이.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어디 가도 인간적인 교감을 하고 정이 많이 들어요? 강아지죠. 고양이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걔는 대화가 되잖아요. 말을 한다니까. 우리 집게 7년을 키웠더니 거의 수준에서 휴대폰 가져오라면 휴대폰 가져오고. 야, 저기 가서 휴지 좀 가져와라. 두루마리 휴지 물고 와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다가 한 15년 키우다가 죽으면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대화를 다 한다. 여러분, 동영상 찍어 올까요? 진짜요? 거의 우리 아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이 새끼는 돈 달라 소리 하지만 걔는 돈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간식 하나만 주면 그래 좋아서 난리가 나. 이렇게 간식 하나 주면 두 발로 서가지고 달라고 날라가 이렇게. 좀 있다가 보면 말을 할 것 같아, 얘가. 아빠, 이렇게. 속내를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고양이보다는 개가 훨씬 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도 죽으면 이제 엄숙하게 장례 좀 치르자 해서 법을 개정해서 장례식장 만드는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으면 장례부터 치르죠. 그러고 가는 데가 어디요? 화장장 납골당이잖아. 그러니까 화장시설, 사람은 여기 보면 동물은요, 납골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당자 써서. 봉안당, 모시고 편안하게 모시는 집,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봉안당이 뭐냐고 젊은 친구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납골당을 이제 예전에는 우리 납골당이라고 건축 없었거든요. 납골당 하면 그 뼈를 납한다는 것은 위치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납골당은 좀 의미가 그래서 이제 모신다 해서 봉안당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화장장, 봉안당, 그 다음에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동물 건조장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애완견 같은 것들은 굳이 어디 땅에 묻는 것도 그렇고 그 식이 하니까 고열로 확 이렇게 하면 싹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환경오염도 막고 하려고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묘지 관리시설. 이런 것들. 묘지 관리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에서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이 뻔한 건데, 어린이회관 있죠, 요거. 아까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연구소. 어린이집은요. 노이자.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 지역아동센터가 일정 거생. 요건 어린이회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능동 어린이회관에 곰이 2마리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곰 탈출 사건이라고 몰라요? 그 다음에 관광차 남산타워, 고속도로 휴게소. 자,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용도가 뭐냐면 관광휴게소. 그 지목은 도로. 관광휴게소 도로, 지목 용도 달라요.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장례식 아까 여기 있고, 양재시설까지. 용도가 몇 가지? 29가지. 이렇게, 이 부분들은 용도는 연필로 줄쳐가면서 서너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한 방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찬물 한 잔 먹고 또 계속 달리는 거예요.